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인사 임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의 상황에 개입할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정상화되려면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가 되어야 되겠죠. 탄핵이 되면 그 후 정치판도 문제지만 그 전에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현재 지지율을 봤을 때 당연히 큰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치에 대해서 취임 직후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죠. 한국의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좀 비꼬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동조 세력들에 대해서 한국의 상황이 혼란스럽다, 그들이 탄핵을 멈춘다면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윤 대통령 만나서 할 일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탄핵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 찬성 세력들을 약간 비꼬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 비꼰다는 증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1월 30일날 방송된 VOA 뉴스 중에 트럼프 측근으로부터 한국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 이분의 직함이 정확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간단하게 네브래스카주의 상원의원이고 외교 정책 중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 북한, 중국과 관련된 그런 외교를 다루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 사이버 안보 정책도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인터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야당이 중국이라는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이 중요하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미국은 북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이다. 한국인들도 미국처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자기네들 기조를 따르라는 이야기인데, 탄핵 같은 싸움 이제 그만하고 친중, 친북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미일 공조에 신경을 써라 라는 말을 외교적 수사로 좀 점잖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상원의원의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탄핵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외교적으로 하는 말 치고 사실 저 정도 발언은 비교적 강경한 편이죠. 직설적이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케츠 상원의원하고 또 한 명 더 있어요. 영김이라는 분인데 이분 한국계 미국인 하원의원입니다. 이 두 분이 소위원을 같이 꾸려나가실 거예요. 영김 이분도 북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이끄는 소위원이라는 것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일을 하고요. 미국하고 관계의 강화를 추구하는 그런 위원회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대한 현안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심도 있다는 말을 좀 곱씹어 봐야 하는데, 지금 미국이 한국과 동맹관계로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친중적인 정치인들이 반중적인 입장인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하기가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우선시되는 일일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실패를 했을 때는 플랜 2 이 정도가 되겠죠. 누가 정권을 잡든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따르게 만드는 작업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의 그 친중 정치인들이 미국 말을 잘 안 들으면 좀 강경하게 폭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폭력을 쓴다고 해서 때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정치적인 압박을 하겠죠. 미국이 한국을 한 방에 길들일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많이 아시겠지만 바로 중국 간첩, 그 다음에 부정선거, 또 탄핵 소추할 때 윤 대통령이 반중 반북을 해서 탄핵을 한다, 이 문구를 넣었었죠. 물론 지금은 그 문구를 뺐지만 말이라는 것이 한번 내뱉은 말은 또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카드 한 방이면 한국의 친중 반국가 세력들을 한 방에 조져놓을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이 그 A웹을 통해서 중국을 배경으로 국제적인 부정선거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한국 정치에 폭탄을 떨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반드시 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 두세 가지 옵션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이 적폐 세력들 싸다기를 날릴 수 있는 게 바로 부정선거, 중국 공산당을 뒷배경을 한 부정선거 카르텔을 조지는 거, 이 옵션으로 한국의 적폐 세력과 중국 공산당을 동시에 길들이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어제 오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구성이 되면서 중국 간첩들을 잡아들이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뉴스와 기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직에 복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굴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 좀 비관적이긴 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 되면 사실 탄핵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친중 반국가 세력들이 꼼수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인기도 조사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기 대선이죠.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조사 없이 방문한다고 호들갑 떨었었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직접 조사기관에 의뢰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지켜줄 것인가 하는 문제. 우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윤 대통령은 군인 출신도 아니죠. 또 정치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판에 인맥이 튼튼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겁도 없이 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도대체 뭐 믿고 계엄을 선포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부정선거, 선관위 압수수색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트럼프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바이든에게 패배를 하면서 대규모 선거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당시 트럼프 측근이었던 마이클 플린, 시드니 파월, 이 두 사람이 군을 동원을 한 계엄령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을 조금 주목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플린이 전 국방정보국 국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DIA, 트럼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이 조직이 한국 선관위에 블랙옵스 작전을 했던 조직입니다. 원래는 저 마이클 플린을 국방장관으로 선임하려고 했었는데요. 플린이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과거에 러시아하고 외교 스캔들이 있던 인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원을 통과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판단 아래 현재 피트 헤그세스라는 좀 젊은 국방장관을 앉히게 됐는데, 이 사람이 1980년생이에요. 44살이고 거의 뭐 바지사장으로 보여요. 보통 국방장관을 하려면 군대에서 장군 출신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소령으로 제대를 했고요. 그리고 펜타곤에 지지 세력이나 이런 것이 없는 좀 풋내기 국방장관이에요. 그 상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은 그냥 행동대장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 계엄령을 때려서 부정선거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새로 임명된 국방장관 크리스토퍼 밀러라는 사람이 군을 정치에 개입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자,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또 선관위 부정선거를 조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트럼프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그리고 트럼프 그 최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DIA 국장이 있다는 사실은 한국 선관위에 있던 중국 해커 체포에 트럼프하고 플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팀으로 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스카이데일리에서도 저번에 기사 보니까 이번 작전이 트럼프하고 윤석열의 합작이라는 말을 했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는 자기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린이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 외교 스캔들이 있어서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올랐다가 24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형사고소 당하고 힘든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트럼프가 사면을 해줬습니다. 또 다른 예는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져서 낙선을 하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외로 난입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이 되면서 그 중에서 1,500명에 대해서는 사면도 하고 감형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트럼프는 자기 동맹이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항상 보호를 해줬어요. 마이클 플린 외에도 로저 스턴이라든가 폴 매너포트 같은 금융사기에 탈세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조차 사면을 해주는 일종의 보온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트럼프 성격이. 근데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지금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큰 일을 해줬거든요. 거의 자기 목숨을 걸고 해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하고 함께 일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의 불법으로 탄핵의 구속까지 되는 상황을 트럼프는 절대로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예측은 사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배경만 알면. 하지만 아무리 트럼프라도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풀어줘라 뭐 이런 말은 못할 거고 대신에 윤석열하고 공동 작업한 결과물, 중국 선관위 해커 조직원 체포한 것들,
그리고 국제적 불법 선거 카르텔, 이 카드는 반드시 사용할 겁니다. 트럼프는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카르텔이 미국 선거에도 개입을 했던 증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국 간첩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눈이 뻘개가지고 중국 간첩 소탕에 뛰어들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선 및 인준이 현재까지 약 70% 이상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의 이 문제에도 다룰 수 있는 조직이 갖춰졌고, 아까 그 소위원회 갖춰진 것처럼요, 본격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 그런 배경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한 2달 정도? 길어도 뭐 한 석 달이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탄핵이 인용될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현명하게 국민 저항권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탄핵을 무효화시켜야 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현명하게 좀 국민 저항권 발휘를 해서 그 탄핵을 무효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 그 트럼프도 자신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 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쭐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행정부 꾸리는 것을 보면은 좀 자기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자기하고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인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트럼프의 기질이 바깥으로 다 돌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성향상 거침없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 한국이 이런 상황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카르텔에 칼을 겨누었다, 이것만 제대로 알려줘도 우리 국민들이, 거의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똘탱이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 70%만 지지가 돼도 충분히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냅시다.